시민 청취자 100명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고 앞으로 광주 영어 방송의 콘텐츠의 미래에 대해서 토론하는 프로그램 Together for Tomorrow. GFN 13주년 연중 특별 기획 Together for Tomorrow는 바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광주 영어 방송의 미래를 생각해보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매달 한 번 다양한 배경의 출연자 여러분을 모시고 GFN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방송, 언론은 대중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죠. 그 중에서도 시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인 저희 광주 영어방송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광주의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지역의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시민 여러분을 위해 더욱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저희 광주 영어방송이 기울일 수 있는 노력과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그룹의 출연진으로 나누어서 1부와 2부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1부에서는 아마 광주 전남 지역에서 외국인들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듣는 분들이실 것 같은데요. 광주 국제교류센터 GIC의 간사님 두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러한 외국인 및 내국인들의 수요를 법안으로 만드는 역할을 맡고 계시는 광주광역시 시의원 여러분들이 저희 광주 영어방송에 바라는 점들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유웅태입니다. 1부는 광주와 전남 지역의 외국인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광주국제교류센터 GIC에서 오신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팀의 문재경 간사님 그리고 카리나 프라나토 간사님 오셨습니다. 헬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엄청나게 바쁜 연말인데 It's the end of the year, everyone is super busy. 또 어려운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having us.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thank you for coming here. 특히 문재경 간사님은 여러면 이제 여러 번 구면이 됐죠. 그렇죠. 네. 많이 만났었죠. 너무 반가워요. 그러니까요. 네. Who would have thought that we would, have a talk show here? 네, never imagined that. So, alright. 일단 시작하기 전에 두 분 간략하게 어떤 일 하고 계시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국제교류센터 카리나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왔고요. 광주국제교류센터 근무한 지 12년 되었습니다. 와, 12년 차세요? Yes, 12 Wow. years. So you're what we call like 고인물. Yes, old boy. High Old girl. level. Yeah. Okay. Alright, from Indonesia. Yes. 네, 인도네시아에서 오셨군요. 우리말도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요, 아직 멀어요. 네. 12년 차면 그래도 상당히 되게 쌓이죠. 네, 언어 능력도 쌓이고 추억도 쌓이고 a lot of good memories, I hope. 그럴까요? Hopefully. Hopefully. Alright. 자, 문재경 간사님도 지금 어떤 일을 맡고 계시는지 대충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광주국제교류센터의 사랑둥이 막내 간사 문재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네. 작년 3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한 2년 정도 일한 지 되어가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회원관리, 글로벌 문화언어교실, 시교육청 다문화 학생 통번역 지원 사업, 그리고 외국인 종합 지원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거의 약간 속사포처럼 랩처럼 파바박 나왔는데 네, 많은 일을 맡고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약 10년 후에 다시 한번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카리나 간사님과 함께 이제 22년 차, 그리고 12년 차에서 또 기념해서 나오면 되겠네요. 너무 좋은데요? Waiting for your invitation. Thank you. 오케이. 꼭 초대해 주셔야 돼요. 네. Sounds good. Sounds good. 와우, 저는 아주 화석이 되어 있겠는데요. 그때쯤이면요. Alright, let's move on.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GIC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청취자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일단 GIC, 뭐의 약자죠? 말씀해 주세요, 두 분. GIC stands for 광주 International 센터. 네. 저는 가끔 헷갈려서 광주 International Community 자꾸 이렇게 가는데 It's 광주 International Center, right? 맞습니다. 그래서 이 GIC.
자, 이 광주 국제교류센터, 여기 정확한 명칭은 국제교류센터인가요? 아니면 교류센터인가요? 정확한 명칭은 이제 광주 국제교류센터이고요. 네. 여기는 비영리 민간단체이고 1999년에 설립된 전국 최초의 국제교류센터입니다. 아, 또 광주가 전국 최초를 이런 면에서 달성을 하는군요. So it was established in 1999 Yes. and it is the first non-profi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that was established for the first time here in South Korea. For international As a residents, for yes. international. Yes. Alright. 자, 그러면 현재 뭐 소통 및 교류의 장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국제 인권 도시 포럼이 일단 광주에서 개최하는 주요 행사 중에 하나죠. 네. 역시 GIC도 여기에 크게 인볼브가 되어 있고요. 네. 네, 이 외에도 어떤 행사들이 또 있나요? 네. What kind of events are being organized or being hosted by GIC? 네, 그거는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광주 및 전남 내 외국인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아주 다양한 사업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그 중에서도 청취자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프로그램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광주 국제교류주간 행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광주 국제교류주간이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 문화, 전통 공연 및 의상 등을 한 가지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글로벌 문화축제라고 하는데요. 이게 5월 달에는 시청에서 한번 이루어졌었고 네. 그다음에 10월 달에는 ACC 그 하늘마당 있는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여기에서 혹시 문재인 간사님도 직접 가셔서 뭔가를 하셨었나요, 혹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 네컷 아시나요? 아, 네. 요즘 인생 네컷 is like the photo booth that's in fashion since about last year. 되게 대유행이죠. 그렇죠. 인생 네. 네컷 기계를 저희가 빌려가지고 아. 하루 종일 사진만 주구장창 찍었는데요. 그래도 즐거웠어요. 그랬군요. 저도 인생 네컷 한 인생샷을 최근에 한 약 1년 반 전에 찍었었는데 I think the most fun part of going to 인생 네컷 is not when you're mentally prepared. Right, right. Yeah, just going there just by whim. 그냥 우연히 가는 게 제일 괜찮은 샷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인생 네컷은 우연히 가는 걸로. 네. Alright. 그럼 카리나 간사님께서도 were you involved in any of these events at the time, or were you more like you were the mind behind all these events, and then the ultimate organizer of the whole thing, mastermind of the whole thing? Ah, well, actually, the events that Miss Jae-kyung mentioned earlier are Uh-huh. the one organized by our team, Mm-hmm. the International Exchange Culture team. Okay. So that's why all of us are involved in organizing the whole event, from planning to executing all the programs. And just the biggest event, I think, the GIC Week, Gwangju International Culture Week, and the Together Day. Together Day is collaborated with the Gwangju Immigration Office, Uh-huh. and the GIC Week is collaborated with the Gwangju City Government. Together Day는 외국인 사무소와 함께 진행을 하는군요. So what do you do here in Together Day event? It's basically to celebrate all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Gwangju. And the concept is a bit similar to the GIC Week, where you can taste lots of different foods from different countries Uh-huh. and to experience different culture also from many different countries. 아, 음식도 먹어볼 수 있고 Right. 광주에 있는 다양한 외국인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군요. Right, right. When is it usually held? Is it like is there a specific date that it's Yes. usually held? Together Day is actually celebrated all around the country Uh-huh. in many different cities as well. Oh, so in it's not only May. by Yes, GIC. yes. It's all, I think, in different city as well, because of the Gwangju Immigration Office is part of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That is right. And it's held every May. And in October, every October is the GIC week. Okay, Yes. October is GIC Every week. October, yes. And May is this Together Day Yes, Together Day throughout Korea. throughout Korea. All right. So that was about the Together Day, and now let's hear a little more events that is being hosted or organized by GIC. 그럼 GIC에서 개최하는 또는 전담하는 다른 행사들을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죠. 네. 또 한 가지가 광주 글로벌 볼룬 투어라는 건데요. 네. 광주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환경 보호 실천과 관심을 통한 봉사 활동, 이제 광주 전라남도의 여행을 동시에 즐기면서 내외국인들의 민관 교류를 활성화하게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참여하신 분들이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의 키워드는 내 외국인, 그러니까 외국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함께 참여해서 so there will be the bridging moment.
for 그렇죠.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Korean community. Yes, that's right. Okay. 이 이름이 특이한데요. 네, volunteering이랑 투어를 합쳐가지고 아. volunteer라고 지었습니다. So volunteer. 네. 네. 자원봉사 활동. volunteer랑 투어를 합친 합성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등산을 같이 트레킹을 하고 쓰레기도 줍고 무등산에서 도자기 체험도 만드는 등의 이런 활동들을 같이 하고 있어요. 네. 최근에는 이제 에코 프렌들리라고 해가지고 자전거 타고 여기 광주천을 따라서 자전거 투어를 하기도 했고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네. 부담 없이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nd any other events that you would like to talk about? 이제 광주에서 살고 계시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도 프로그램을 하나 더 준비를 해왔어요. 오. 이게 저희가 광주로 놀러와라는 프로그램인데 광주에서 살고 있지 않은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기 광주에 놀러와서 재밌는 것들도 하고 맛있는 것들도 같이 먹으면서 우리 한번 친분을 쌓아보자 하는 의미로 만든 프로그램이거든요. 이름이 뭐였다고요? 광주로 놀러와. 네, 광주로 놀러와. In Okay. English, come to Gwangju. In English, Come to to Gwangju. Yeah. If it was up to me, I would make it like come pay visit us to Gwangju, like pay visit us to Gwangju, or just come by to Gwangju. 이것도 Right, 약간 right. 캐주얼하고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추천 감사드립니다. 네. 이게 또 시너지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네요.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은 기획 중인가요? 아니면 이미 몇 번 실행에 옮겨졌나요? 네, 이번 연도에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했는데 네. 여름에는 이제 더우니까 주로 실내에서 체험을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겨울에는 이번에 찜질방도 갔다 왔다고 들었습니다. 아우, 찜질방. 네. 자, 그러면은 슬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저희 이제 GFN에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만큼 이 광주 및 전남 지역 외국인들이 가장 필요로 한 도움은 혹시 어떤 게 있을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저희 GFN 광주 영어 방송에서 외국인들을 위해 어떤 컨텐츠를 만들면 도움이 될지 여기에 대해서도 두 분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분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Who would like to go first? 문재균 강사님. 네. 네, 제가 이제 외국인 생활 담당이다 보니까 외국인 생활 상담을 이제 받아보면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관한 질문들이 가장 많았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자원봉사를 위해서 볼룬투어에 참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어 교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센터에서 운영 중인 커뮤니티 활동에 어떤 게 있는지 나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하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유시간에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고 싶은 이런 외국인 분들이 많이 연락을 해주시는데 GFN에서 이런 다양한 광주의 즐길거리들을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소개해 주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GIC에서 실행하고 있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제 생각에도 GFN 측에서 좀 더 홍보를 많이 하면서 이 양 단체가 교류를 좀 더 많이 이어간다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before the COVID-19 pandemic, there were a lot more exchanges between GIC and GFN. But I think we can blame COVID for that. A lot of things kind of died out. 진짜 팬데믹 기간 동안 이렇게 두 기관 사이의 협업이나 소통이 사실 많이 줄어들게 됐죠. 그럼 이제 슬슬 다시 살릴 때가 된 것 같군요. 그러면 이렇게 GIC 측에서 실행하고 계시는 많은 계획들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GFN 측에서 정규적으로 홍보를 좀 하면은 도움이 일단 될 것 같고요. 저 또 하나 말해도 될까요? 네네. 이제 젊은 분들은 유튜브나 팟캐스트로 이런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콘텐츠를 더 많이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로 되게 많이 봤어요. 스트릿 코리안 파이터 영상이랑 궁금 한국도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Oh, those are 네, 저희 GFN에서 만들고 있는 좀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유튜브 콘텐츠 중의 일부인데요. So a lot of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is talk show, where we invite, people like you or people who love GFN, they have already told us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팟캐스트 쪽으로 플랫폼을 좀 더 확장해가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거든요. So this is one thing we definitely keep in mind to expand to that area, the realm of YouTube. 여기서 한 두 분께 잠깐 질문 드리고 싶은 게요. Do both of you drive or do you usually just take public transportation? 네. Drive. Drive 저는- and then public transportation. 그렇죠. 네.
오케이. 대중교통 타시면은 뭐 보통 이어폰 꽂으실 때 먼저 틀으시는 게 음악 스트리밍인가요? 아니면 뭐 팟캐스트 같은 건가요? 아니면 뭐 라디오는 요새 거의 안 듣는 것 같고요. 네,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플랫폼이 그렇게 많지 많진 않죠. 않아가지고요. 그러면 제일 많이 뭐 보통 대중교통수단 타시면은 가장 먼저 듣는 게 유튜브 아니면 뭐 음악 스트리밍인가요? 둘 중에. 음악 스트리밍입니다. 음악 스트리밍을 가장 많이 하시고요. 네. And what about you, Karina? When you get in a car and when you turn on something, is it usually A, radio, B, YouTube, or C, your favorite music streaming app? Which one is it? YouTube. YouTube. Yes. So most people actually go to YouTube. All right. So YouTube or music streaming. 네, 확실히 여기서도 드러나는 게 GFN의 컨텐츠들도 유튜브로 계속해서 더 많은 프로그램을 넣거나 아니면 뮤직 스트리밍 쪽으로도 진출을 해서 팟캐스트로 가야 되는 게 그게 아마 미래의 방향성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매달 광주 국제교류센터 GIC에서는 광주 뉴스 매거진을 제작을 하고 있죠. 상당히 역사도 오래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매거진에는 저희 진행자들도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Drop with Dano, 저희 GFN의 이제 저녁 8시부터 하는 간판 음악 프로그램입니다. Drop with Dano 또는 프로그램 인터뷰 외에 이 광주 뉴스 매거진과 함께 할 만한 기사나 뭐 제작할 수 있는 컨텐츠에는 어떤 게 있을지 두 분 계속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So many good topics or room for collaboration between GFN, us, and GIC's Gwangju News Magazine. The first question I want to ask is like the magazine is monthly or is it bi-weekly? I'm a little bit confused. It's a monthly magazine. 네. It was published since 2001, so it's really, really old. 네. 11년이 이제 11년을 맞았군요. It's like one of the oldest regional English magazine That's right. in Korea. Uh-huh. And so we try to cover as many news about Gwangju and Jeollanam-do. In particular, we are focusing on these two areas only. And with the GFN, our collaboration, I think, was mostly done in 2020, as I heard, like when we covered many program producer, host in our monthly article. And then the recent one that we did for this year is the interview with Dr. Cynthia Mao, the winner of the Gwangju Human Rights Prize Award. 아, 광주 인권 네, 상을 수상하신 분. 네, 평화 수상자. 인권 평화상 수상자. 네. Once again, what was the name of the winner? Dr. Cynthia Mao. Cynthia Mao 박사님이군요. Yes. From So which she's country? from Burma. Burma. Yes. Myanmar. Yes. Yes. So GFN Arlo from Face to Face Yes. was graciously help us to submit an interview of him and Dr. Cynthia to the Gwangju News where we can publish it. Because due to her really tight schedule, we were not able to secure any interview with her, but GFN could. And thanks to you, we can publish like one whole cover story of her activity and what her thoughts about receiving the award. So it's really helpful to both promote the GFN as well as Gwangju News together. And I hope for next year, in future, there will be more collaboration like this, where you can interview important people coming to Gwangju, and then we can help publish it. So it's kind of like a mutual benefit between both of us. Oh, We are absolutely. both news media, Yes. but you are more to talk media, and we are print. That's right. That's why I think we can make this work. We can. That's the synergy effect that we could bring in. So we could talk and air the content, and then you can print it out in a written manner. That's right. That's right. That's right. 자, 그렇다면은 이제 광주 국제교류센터 GIC 측에서 이렇게 저희랑 컬래버레이션 협업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로는 아까 전에 카리나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권과 관련된 이런 이벤트들, 광주 인권 평화상이라든가 아니면 세계 도시 인권 포럼 같은 것을 GIC에서 진행을 하시면서 저희 GFN에서 이런 컨텐츠들을 함께 방송을 하는 방법이 주요할 것 같습니다. Alright, any other thoughts about what kind of content that GFN could bring in? Something casual, something fun, any other ideas that you would like to share with us? Well, as a foreigner, I think due to the pandemic,
as well as we are far from our family, from our hometown, it creates lots of mental problem. Maybe it has been one of the most received inquiry from our counseling service at the GIC, is where we can meet with an English-speaking counselor. Where can I go to a psychologist, English-speaking psychologist? So there's lots, I think, a way maybe for the GFN to maybe have this kind of talk show about mental health issue during the pandemic for foreigners. 방금 카리나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광주 전남 지역에 정말 많은 수의 외국인이 살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겪게 되는 심리적인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카운슬링 서비스, 이제 상담 서비스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외국인이 사용하는 언어, 영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언어가 사실 쓰이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중국인 커뮤니티도 크고 그리고 베트남 커뮤니티도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타일랜드, 태국인 커뮤니티도 커지고 있고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심리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상당히 드물기 때문에 GIC와 GFN이 이 부분에서 홍보를 같이 이어가면서 정신적인 상담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카리나 간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That's one of the things that has been, I think, mostly neglected even by the policy makers. So that's a great idea. Well, thank you for that. Yes, that's a great idea, really. Oh, you're welcome. All right. And now we're going to move on to some other questions. 자, 그런데 뭐 이렇게 광주, 전남 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받을 수 있는 상담 서비스 말고도 좀 더 뭔가 재미난 프로그램도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What kind of like more fun or casual activities or programs would there be out there so that we can have more collaboration between GIC and GFN? Or it might not have to be cooperation or collaboration, just something that would be really fun. One of the things I thought about was just 최근에는 이제 뭐 이렇게 GFN이나 다른 라디오 스테이션들도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 때 포맷을 정확히 정하고 뭔가 계획을 많이 세워서 프로그램을 만들기보다는 you just go to the spot, just take whatever video you can take, and then upload it right away. One of the things I thought about was actually our ukulele one-day class. 문재경 간사님께서 직접 그때 계획을 하시고 본인께서 참석도 하셨던 우쿨렐레 원데이 클래스가 생각이 나는데요. That was around 3 weeks ago, wasn't it? 한 3주쯤 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원데이 클래스나 아니면 뭐 language exchange, 뭐 아니면 거기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언어 교육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그 자리에서 바로 녹화를 하거나 녹음을 한 다음에 그냥 필터링이나 이런 거 없이 일단 바로 올려보는 것도 업로드를 해서 컨텐츠로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저희 국제교류 행사 같을 때 네. 오셔가지고 바로 시민하고 인터뷰를 한다든지 네, 그런 네. 거 진행하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그 우쿨렐레 원데이 클래스에서는 특히 문재균 간사님께서 상당한 활약을 해주셨었죠. 그런가요? 진짜 분위기 메이커. Yes, she was just she's the fun bringer to the party, the Yes. party person. So that was a lot of fun actually.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여기서 자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 한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전에 뮤직 스트리밍 앱을 주로 쓴다고 문재균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In terms of Karina, so you would the first thing you would turn on when you get into the car is YouTube. What kind of things do you usually watch? Could you come up with like one or two of your favorite channels or favorite content that you usually tune into? Well, I have two sons. Two sons. And to keep them calm in the car, Yeah. of course, YouTube is the best media, I think. 아하. And the first channel that come to my mind is the children's channel. children's channel. 이렇게. They have their 네. favorite characters, and I just turn it on, and they are happy, they are singing, and then they'll keep calm inside the car. 아하. But if they are not there, it depends on my mood. For example, this is Christmas time, so I'm turning on Christmas cafe song, and just keep that YouTube on, and I can see on the screen that there's snow falling. It's just create that atmosphere and keep me happy while driving. So I think that's important. I want to listen to, but in YouTube you can watch as well. Well, keeping my eyes straight to the street, of course, to the road, and sometimes look. Oh, it's snowing. So yeah, that's.
the idea is that I can extract from what you said. 여기서 저희 GFN이 또 초점을 둬볼 수 있는 컨텐츠의 힌트가 좀 나왔어요. The first thing is if we could air something that would help mom and dad take care of their children. 약간 아이들이 들었을 때 즐거운 동요 같은 것을 저희도 방송과 방송 사이에 뭔가 넣으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저희는 이제 바이링구얼로 가능하니까요. 아니면 비에트나미스나 다른 언어를 섞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요를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럼 보통 여기서 또 질문이 하나 더 나갈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약간 calm해질 수 있는 어떤 이런 노래를 튼다면 대체 언제 틀어야 부모님들이 가장 편하게 틀 수 있을까요? So during in the morning, the kids will be going to kindergarten or school anyway, so they will not be able to listen. 아하, Much. alright. So weekend, weekend I think is the best, where they all go out with their family, and then it will usually take a long trip, maybe 1 hour or 30 minutes even. Alright. It's good to air around that time, around maybe 9 or 10 in the morning, where they start early from home. And during the trip, during the ride, they can keep calm by listening to GFN. 오케이. 확실히 주말에 이 프로그램을 편성하기가 Yes. 방송국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거든요. 주중이랑 다르기 때문에. So that's a great idea. Air something that children can enjoy.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주말에 많이 틀어드리면은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런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되시겠네요. Yes. 카리나 씨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송이나 약간 이렇게 그냥 분위기를 좀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걸 주로 듣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생각해보니까 저도 차에 타서 가장 먼저 트는 건 저는 라디오랑 유튜브를 반반씩 트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둘 다 약간 틀었을 때 좀 쉴 수 있는 거,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질 수 있는 거, 이런 걸 듣는 편이에요. 네, What about you, 문재균 간사님? 저는 일단 되게 짧은 한 10분짜리 시사 교양 팟캐스트를 가장 많이 듣고요. 아하. 그 다음에 많이 듣는 건 어학 분야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10분짜리 짧게 중요한 시사 이슈들을 좀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전달해 드릴 수 있는 both in Korean and in English and maybe in other languages. 그런 게 또 상당히 좋은 킬러 컨텐츠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저는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뭐라 해야 될까요? 자가용이 없으니까. 자가용이 네. 없으니까 무조건 대중교통을 타거나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더 특별히 유튜브나 뭐 팟빵 이런 팟캐스트를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어서 컨텐츠를 만들면 좋겠군요. 저희 BMW, 버스, 메트로, walk. 네, 버스 타고 걷고 이렇게 하시는 BMW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우리 뚜벅이 여러분들을 위한 컨텐츠도 상당히 좋은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Alright, 네, 자 이렇게 벌써 시간이 훌쩍 지나가는데요. 여기까지 1부는 외국인들을 위해 전념하는 기관인 이 광주 국제교류센터 GIC에서 외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컨텐츠와 그리고 저희 GFN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어서 2부에서는 광주광역시 시의원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카리나 간사님, 문재경 간사님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광주 영어방송 연중 특별기획 Together for Tomorrow 12월 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는 광주광역시 시의원 두 분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1부에서는 외국인들과 늘 함께 소통하고 호흡하는 교류단체 관계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으니 이번에는 내 외국인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는 시의원 두 분을 모셔보았습니다. 직접 한자리에 모셨어야 하나 시간 제약상 의회로 저희 제작팀이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로 진행을 했는데요. 강수훈 의원님, 임미란 의원님 이렇게 두 분의 인터뷰를 들어볼 예정이며 먼저 강수훈 의원님 인터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의원이고요. 시의회 안에서는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안에서 소속 상임위원회가 4곳이 있는데 저는 산업건설위원회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간이라든가 건설 토목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다음에 도로교통 관련해서 시정 전반에 대해서 협업하기도 하고 또 견제하고 감시하고 비판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가 드린 질문은 이거였는데요.
자, 먼저 201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광주 거주 외국인 주민은 대략 4만 명으로 광주 인구의 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9년 4월 1일에 개국한 광주 영어방송의 초창기 설립 목적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정보 제공,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였는데요. 광주 거주 외국인들을 위해 재난, 재해 방송뿐만 아니라 광주 영어방송이 제작해야 할 콘텐츠, 특히 어떤 정보를 제공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광주에서 세계 대학생 올림픽이라고 하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렸을 때 그때 당시 2015 세계 청년축제 초대 추진단장 감독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때 외국인들과 소통을 하면서 참 그 광주 지역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다양한 놀거리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심하구나. 그리고 또 그 놀거리와 취미에 있어서 서로 커뮤니티 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공간이 부족한 점을 여러 가지 애로사항으로 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광주 영어방송에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그러한 놀거리 이외에도 광주에 거주하면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저는 일거리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 뭐 디지털 커머스 세상이 되면서 라이브 커머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좋은 제품을 판매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제품을 판매할 수도 있는 뭐 당근마켓이나 벼룩시장이나 이런 것들도 활성화되어 있는데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그 외국인들 대상으로 어떠한 판매에서 수익을 창출해보는 그런 일들도 광주 영어방송에서 미디어적인 측면에서 한번 만들어가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면 어떤 제품을 갖고 이제 홍보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어떠한 약국을 갔는데 그 약국이 외국인들로 너무 북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답니까 했더니 본인들의 고향으로 보내는 약이나 뭐 파스나 그런 제품들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단순히 그냥 가족들에게 전달하는 것 이외에 그걸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영어방송에서 훨씬 더 많은 구독자를 일반 사람들보다는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을 해서 그 외국인이 셀러가 되고 그 셀러가 제품을 판매하면 그렇게 해서 뭐 판매 수익도 가져갈 수 있고 또 그러면서 뭐 구독자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방송사들이 다 라이브 커머스에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단순히 방송 주파수로 하는 매체 말고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것들 SNS와 연동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지역 방송 같은 경우에도 그걸 좀 활성화해서 지금 여러 미디어 영역이 광고만으로는 어려운 수익 구조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좀 돌파구를 찾고 있는 형국이고 또 그 과정에서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또 일자리를 얻게 되는 상황도 상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콘텐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광주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어떤 사람들,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가 참 궁금하거든요. 심지어 그건 광주 시민들도 궁금해할 겁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주로 어떤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또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러한 미담 같은 것도 좋고 그래서 좀 어떤 인물에 대한 포커스를 해서 저는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한 명 한 명을 좀 스타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속에서 또 연결시켜내서 선한 영향력을 선순환으로 가져가는 그러한 모델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또 지역 신문 같은 경우가 뭐 만인보, 뭐 천인보 해가지고 뭐 어떤 활동을 하는 10,000명을 만납니다. 어떤 활동을 하는 1,000명을 만납니다. 이런 시리즈를 기획을 하는 지역 언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본인을 소개하고 또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또 본인에서 끝나지 않고 그걸 릴레이로 인터뷰하는 그렇게 해서 그 시리즈가 끝나면 또 그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활동에 대한 성과도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좀 기획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평화와 인권의 도시인 광주에서 매년 광주 영어방송은 5.18 특집 방송을 제작하며
국제도시 광주라는 위상에 걸맞게 다양한 언어로 된 콘텐츠 제작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역 방송국이라는 특성을 살려서 광주 지역에 대한 콘텐츠 어떤 것들이 좋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광주의 5.18에 앞선 그 광주 정신이 우리는 그 양림동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양림동의 선교사들이 했던 활동, 뭐 이런 것들이 실은 광주의 공동체 정신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사례이고, 특히 양림동을 실제로 걸어보면 그 골목골목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광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골목 문화가 좀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골목 상권, 그 다음에 골목 문화를 외국인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실은 그런 골목골목에서 생긴 작은 컨텐츠들이 또 키워져서 중소기업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대기업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로컬 브랜드들이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광주의 골목 문화, 그다음에 또 광주가 갖고 있는 전통시장, 그래서 양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호남 최대의 규모의 재래시장이고, 또 우리 또 남광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새벽 3시, 4시부터 볼 수 있는 새벽시장, 아침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골목문화, 골목상권, 재래시장 이런 것들이 광주가 대한민국의 다른 도시와 차별화할 수 있는 경쟁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감각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특히 이제 이 스토리가 광주에 맞는 스토리일 수도 있지만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뭐 예를 들면 이런 골목 문화가 그 중국 어딘가에서 있을 수도 있고 해외 어딘가에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비교하면서 알려준다면 훨씬 더 와닿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스토리에 먼저 차별화된 전략이 있다면 와닿을 것 같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SNS, 뭐 블로그 등은 이제 결국은 이제 채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채널을 어떻게 구독자를 확보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고민은 사실 이제 뭐 10가지 컨텐츠 중에 하나라도 좀 제대로 딱 터지면 이게 구독자가 확 늘어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스토리를 강점화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변이나 시민들한테 광주 영어방송에 대한 인지도가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홍보를 해야 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전에 광주 MBC에서 방송 프로그램 진행했을 때 그 담당 PD님께서 굉장히 광주 영어방송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통해서 영어방송 많이 들었고, 또 양림동에서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사장님, 그래서 그 두어 분 정도 빼고는 실은 우리가 광주 영어방송에 대해서 들을 기회도 많지 않고, 또 광주 영어방송에 대해서 논할 기회도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이든 홍보를 딱 하려면 시장은 미비하더라도 작게라도 정기적으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제 이건 내부적으로 아마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하셔야 되겠지만, 매주 화요일 날 광주 영어방송에 가면 뭐가 있다. 그래서 광주 영어방송에서 시작하는 어떤 투어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을 하다가 보면 도착하는 광주 영어방송, 뭐 이런 것들을 좀 기획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광주에 살고 있는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뭐 외국인들과의 교류에 대한 갈증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지속 가능하고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건 그때 시간 되면 하고 시간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몇 월, 몇째 주, 몇 요일, 몇 시에는 딱 이걸 한다. 이게 처음에는 사람이 안 모이고 그럴 줄 몰라도 이게 점점 활성화되고 그게 기록화되면 저는 그게 축적되고, 또 그 사람들이 구전을 통해서 홍보하고, 또 그 사람들이 컨텐츠를 통해서 SNS에 누적되고 이러면서 저는 광주 영어방송이 좀 더 널리 알려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 단발성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큰 페스티벌 하나를 해가지고 광주 영어방송에서 페스티벌 하나 해가지고 딱 끝낼 거냐, 그것보다는 작지만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 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걸 담당하는 사람은 좀 힘이 들겠지만, 근데 홍보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광주 영어방송의 발전 방향성, 마지막으로 광주 영어방송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제안 등 제언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광주 영어방송이 최소한 광주 시민들로부터 왜 사랑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광주 영어방송은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야,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야는 광주 영어방송이 시민들을 향해서 생각하는 고민인 거고, 왜 광주 시민들이 광주 영어방송이 존재해야 된다고 여기는 거지? 왜 사랑하는 것이지? 그래서 시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이제 그렇게 고민을 하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회성 행사나 이렇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점이 많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방송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급속하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주 영어방송이라고 하면 다른 지역의 민방보다 훨씬 더 선도적이고 글로벌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단순히 방송합니다 이것보다는 약간 B급, C급 컨텐츠들도 좀 많이 만들어서 앞으로의 방송의 트렌드는 이렇게 갑니다를 가장 먼저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다소 처음에는 이상해 보일지라도, 어색해 보일지라도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이제 광주 영어방송이 돼야 되는 것이고, 새로운 시도를 할 때는 어떤 것이든 간에 익숙하지 않고 낯선 것이거든요. 광주에 처음으로 외국인이 왔고 외국인을 만났을 때도 광주 시민들은 어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경험이 쌓이다 보면서 익숙해지는 것이니까, 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광주 영어방송의 기능에 대해서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네, 지금까지는 강수훈 의원님의 인터뷰를 들어봤는데요. 강수훈 의원님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광주 영어방송이 글로벌 시대에 맞게 다양한 언어로 광주만의 도시를 소개하며 시민들을 위해 외국인들과 교류의 장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스토리의 강점인 외국인들과의 공감대를 이끌면서 광주의 것들을 비교하면 더 경쟁력이 있지 않나라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임미란 의원님의 인터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거주 외국인들을 위해 광주 영어방송이 제작해야 할 콘텐츠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50만 시민의 대변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광주시에서 행정자치위원장 임미란 의원입니다. 광주 영어방송은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어떻게 보면 삶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또 그들의 언어와 문화가 다른 다양한 국가에서 온 외국인들에게 일상에서 필요한 정말 귀중한 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또 이 영어방송이 벌써 개국 14년째를 맞이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광주 거주 외국인 비율이 동남아 지역과 또 영어, 중국어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캐나다나 미국 쪽의 영어권 외국인들은 약 2,000명 정도로 지금 전체 우리 외국인 인구의 약 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영어 방송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남아권과 또 중국어권 외국인들에게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소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제작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특히 다양한 외국인들이 직접 출연하여서 광주에서 생활하면서 또 그들이 직접 경험하고 또 겪은 일들을 정보로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많이 제작돼야 한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우리 의회에서 고려인 마을을 갔었습니다. 갔었을 때 여러 곳을 돌아봤는데 그중에 한 곳이 고려인 방송국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고려인 방송국들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직접 참여하면서 그들이 자기들의 생활도 이야기도 하면서 또 어려운 점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뭐랄까 필요한 정보들도 서로, 그러니까는 만약에 내가 필요한 유모차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유모차도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생후 몇 개월부터 몇 개월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들 정말로 그 젊은 엄마들한테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라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너무나 먼 이야기가 아닌 정말 그들에게 직접 필요한 이야기들을 또
그런 이야기도 재미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참여하면 또 아무래도 방송도 자주 듣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생활 밀착형 정보들을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더 많았으면 하는 거.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사는 그 비례로 본다면 영어권보다는 다 아까 뭐 중국어권이랄지 아시아 문화권, 뭐 베트남 말할 것도 없이 훨씬 더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정보와 또 그들의 또 참여가 많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참여를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음 질문은요. 자, 광주라는 지역 특성화 콘텐츠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것들을 갖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즘 뭐 K-팝 또 뭐 K-드라마, K-푸드를 빼놓고는 정말 전 세계에서 살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K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저도 놀랍지만, 그만큼 어디 보면 하나의 그 흐름을, 트렌드를 잡아가는 이미 자리를 매김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주는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를 대표하는 K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5.18이라는 민주화 운동의 철학과 또 가치를 제3세계 국가에 전파하는 프로그램의 제작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은 유적지를 또 직접 그들이 같이 함께 탐방하고 또 체험하고 또 그러한 콘텐츠를 제작해서 강주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그 5.18 정신에 또 가치를 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5.18에 관련된 특집 제안, 그야말로 우리 강주는 항상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인사말 할 때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예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제가 이제 인사말을 하잖아요. 그럴 때 강주는 먹가 맛이 있는 애양의 도시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옛날부터 그냥 그런 이야기가 나오진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에 대한 콘텐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서 먹가 맛, 애양이란 말 했었을 때 누구나 그걸 수긍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러한 콘텐츠를 가지고, 왜냐면은 K-팝, K-드라마, 그 K-민주화부터 시작해가지고 K에 대한 그 열풍은 같이 엮어서 아까 그런 강주의 문화, 그 독특한, 그러니까 5.18만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강주에 담아온 그 나눔의 문화도 있겠지만 정서적인 문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꾸준히 이어왔던 뭐 예양이나 잡지도 마찬가지 그러한 정신으로 같이 함께 이어왔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화를 알리는, 그리고 이제는 또 강주가 요즘에 뭐 뷰티 산업이랄지 또 의료 산업이랄지 그런 다양한 콘텐츠들로 같이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다 생각이 되는 겁니다. 네. 이제 대외적으로는 이제 강주시하고 베트남 응해안성하고 이렇게 교류가 있어서 제가 베트남을 갔다 왔었거든요. 이제 그때도 강주를 대표하는 뷰티 협회 분들하고 같이 갔다 가고 또 이 스포츠를 이끌어가는 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느꼈던 점들이 뭐냐면 아까 우리 그 K 문화 그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말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쪽에 그 계신 분들이 굉장히 그거를 원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 현재 강주에 와 있는 외국인들에게 그걸 좀 더 깊게 전달할 수 있으면 그들이 자기 나라의 본고를 향해 또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니까 그러한 역할도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이제 가까이에는 국제 뷰티 협회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강주시에서 짧게는 그야말로 10년부터 20년, 30년 되신 뷰티 쪽에 종사하신 분들이 자기들끼리 했던 그 협회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기존에 나 혼자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들이 함께 공동화하면서 같이 이렇게 대처하고 산업화, 국제화를 하려고 하는 것들을 봤거든요. 그런다 그러면 어차피 그분들도 이제는 세계화돼야 되니까 우리 강주 영어방송에서도 그분들에게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알릴 수 있는 방향도 있을 것이고, 이제는 그 영어방송이 그냥 우리들끼리만의 영어방송이 아니고 그런 어떤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함께 찾아가면 다양한 청취자들을 같이 합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멀게는 베트남, 응해안성, 가깝게는 그 뷰티 협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방금 전 들었던 내용은 K 열풍처럼 광주 도시를 브랜드화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도시를 브랜드, 다른 도시와 협력하거나 어떻게 더 알릴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 영어방송하고 또 베트남 응해안성하고, 왜냐하면 이럴 수 있겠죠. 또 베트남 응해안성은 아직은 덜 알려져가지고 한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살진 않아요. 주로 많이 하노이에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응해안성은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뭐 이렇게 의료 산업이랄지, 또 아까 뷰티 산업이랄지, 뭐 e스포츠랄지, 뭐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 우리 영어 방송이 거기 이렇게 응해안성하고 이렇게 교류를 통함으로써 또 응해안성에서는 우리 광주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응해안성에서는 우리 광주에 많이 귀가하고 계시지는 아직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방송이 서로 맨 먼저 문화가 먼저 왔다 갔다 해야 그 문화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방송이잖아요. 방송에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러면 훨씬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더 정감으로 더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라디오라는 것은 매니아가 이루어지는 거라. 네. 마지막으로 광주 영어방송에 대한 제언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우리 영어방송이 정말 그들에게 소금과 같은 소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영어방송이 정말 해가 거듭할수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을 통해서 외국인 청취자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를 덧붙이자면, 그야말로 요즘에는 보이는 라디오가 대세 같아요. 그래서 그 기능을 강화해서 외국인뿐만 아니라 영어나 베트남어, 또 중국어 등을 학습하는 학생들이 많이 보고 들을 수 있다면 더욱더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채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외국인들에게도 정말 그 같이, 요즘은 유튜브로, 저도 옛날에는 뉴스를 TV를 보았었거든요. 근데 요즘 뉴스 볼 때 거의 TV를 보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봐요. 그래서 꼭 옛날에는 우리가 방송하면 많이 이렇게 TV를 생각했다면 요즘은 라디오 채널이 엄청 인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저도 영어 방송에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훨씬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굳이 이렇게 딱딱한 그런 분위기보다도 좀 더 훨씬 더 다양한 분위기와 느낌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더, 왜냐하면 우리가 영어 방송하면 좀 딱딱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나마 그것도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좀 더 이렇게 다양하게 참여하고 접근하는 방법을 좀 유쾌하고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언합니다. 네, 여기까지 임미란 의원님의 인터뷰 클립 들어봤는데요. 임미란 의원님은 광주 영어방송이 영어라는 언어에만 치우치지 말고 다양한 언어 콘텐츠와 광주의 민주주의를 알릴 수 있는 콘텐츠 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앞에 두 의원님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2023년 광주 영어방송의 새로운 모습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Together for Tomorrow 마지막 편은 1부에서 광주국제교류센터 GIC의 문재경 간사님 그리고 카리나 프라나토 간사님과 함께했고요. 2부에서는 강수훈 의원님 그리고 임미란 의원님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지금까지 GFN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ogether for Tomorrow 10번째 이야기.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 내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Together for Tomorrow는 청취자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자 유웅태였습니다.